너무나 치우친 스타일의 트럼프 행정부가 세팅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베센트라는 시장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약간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트럼프의 멘트 변화와 그 멘트에 대한 대응에 핵심적인 인물이 베센트다라는 이 느낌을 준 것은 그나마 시장이 정말 크래쉬가 나지 않고 그나마 안정이 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이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없애준. 오투의 난중일기 4월 24일. 관세 관련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뉴스들을 시장은 소화하면서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100년의 흐름에 가까울 미국 패권의 약화의 움직임이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에서 그 흐름을 무시하고 행동하던 트럼프의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트럼프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신뢰도 판단보다 시장의 목소리 강도에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 나오는 유화책을 반영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핵심이다. 어제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포트 변화에서 움직여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인 이슈들의 움직임은 관찰한다. 개별적인 요인으로 두드러지는 요인만 반영한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정책은 중국의 반응이 나와야 개선세가 강화될 수 있는 대중관세 이슈와 다르게 미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해당 영역의 정치적 중요성은 이미 포트에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정책의 색깔 변화를 반영하여 아이디어 설정 시점의 비중으로 돌아간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늑대들이 계속 오늘도 짖고 있습니다. 아우, 따라 안 해요? 아우. 그렇지. 자, 늑대들의 소리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반응해보겠습니다. 충성. 오늘 굉장히 깔끔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라고 제가 아는 어떤 명랑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미남이고 최근에 이발하시고 다 복잡계를 단순계라고 답하는, 단순계를 복잡하게 답하는 PD님께서 지시하셔서 읽고 왔습니다. 요즘 점점 약간 주식시장이 상승세여서 그런지 오투님께서도 점점 밝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게 투자는 어찌 됐든 올라야 좋아요. 이게 무슨 뭐 내가 빠지는 거 맞추고 있다고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오투폴리오를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네. 제 나름대로 또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해야죠. 예, 그건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하고 있는데 수익이 생각보다는 좀 이게 전략을 구성해서 간 게 아니라서 그런지 참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물려야 되나, 아니면 버텨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게 익숙하게 하는 거냐면 내가 얼마 벌었어, 얼마 깨졌어요. 그건 금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1억을 운용하는 사람과 100만 원을 운용하는 사람이 사실은 수익률이 같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라고 하면 100만 원은 만 원이고 1억은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100만 원 벌었어, 만 원 벌었어가 금액은 매우 크지만 다르지만 퍼센트로 1%라는 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에서는 자꾸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수익률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익률로 생각하고 이게 돈이라는 것보다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내가 오늘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치킨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농담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투자를 진지하게 하려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수익률의 변화, 그 수익률의 변화와 시장 수익률의 변화, 그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걸로 봐야지. S&P 지수가 1% 움직이고 코스피가 1% 움직였는데 그걸 치킨값하고 갑자기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 폭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에 연동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선 나의 성과도 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수익률 퍼센트로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이해도를 어떻게 적용하려는지 접근해야지,
내가 얼마 벌었어, 얼마 깨졌어로 하게 되면 이건 순수하게 내 관점으로만 잡고 세상과 투자와 매매를 보게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 전체 환경, 경제 환경, 정치 환경, 금융 환경의 변동을 내가 이해하고 잘 적응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수익률로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또 네. 시장에서는 어제 또 많이 수익률로 봐도 숫자로 봐도 좀 네. 많이 환호했었던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에 질문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인지 아니면 진짜 양치기 소년들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복잡하게 막 머릿속에 휘몰아치면서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아 진짜 좀 지친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말들이 많은데 네. 왜 이렇게 이 시점에 말들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실적 발표라 뭐 지표나 경제 지표나 차트냐 뭐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발언들로 이런 것들을 다 휘어잡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를 내가 본다라는 것은 대부분 경제와 투자에 대부분 얘기를 하셨어요. 뭐 차트를 봐야 된다, 숫자를 봐야 된다,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경제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말들이 나오는 것은 관세라는 경제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경제라는 관세라는 주제는 경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관점에서 저걸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말이 왈가왈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서로 간에 힘겨루기예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 PD님 UFC 종종 보십니까? 네, 가끔씩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보죠. 네. 그러면 UFC도 선수들 실력이 점점 지금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러면 자기가 주특기 기술 하나만 쓰는 선수들이 요즘 성과가 좋나요? 아니요, 여러 가지. 주특기 기술 외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웬만한 사람들하고 붙어서는 싸워서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 외에도 의외의 동작들. 요즘은 저런 동작을 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하는 동작으로 이기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것은 서로 간의 싸움에 이제는 패들이 많아지고 실력이 세지고 하면 전보다 더 다양하고 의외의 방식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 UFC에서도 보이고 유럽 축구에서도 패스하는 것들 요즘 보세요. 드리블하는 기술. 무슨 발 등으로 차고 뭐 거꾸로 차고 난리던데. 그게 축구에서는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크게 안 받으니까 재밌죠. 네. 근데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우리 삶에 너무 영향이 크니까 재밌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다고요. 그러한 상황이 하루하루 매일 지속되고 있는 왈가왈부의 진행이 그게 계속 되니까요. 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한번 노이즈를 잘 걸러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뉴스나 헤드라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기사들이 뭐 트럼프가 말했던 거, 베센트가 말했던 거, 누가 말했던 거, 누가 이런 발언에서 지표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네. 이런 것들만 보이다 보니까 네. 그런 노이즈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본다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정보들이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일일이 반응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움직임을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게 이래서 이래요, 저래서 이래요 라는 게 매일 아침이 되면 언론과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통해서 설명이 우리가 접해요. 그 설명을 접했다고 그게 진짜 설명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용도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한 해석과 관점도 또 많아지죠. 왜냐면 내용이 많으니까. 네. 그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에게 지금 아침마다 다가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을 보려면 그 많은 것들보다 더 큰 관점이나 최소한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내 관점은 좁은데 이 관점을 넘치는 이만한 내용들이 오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이 관점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근데 이 관점이 만약에 지금 현재 없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내 액션을 줄여야 된다고.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내 포지션은 커? 그러면은 이해 안 되는 포지션의 크기가 큰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포지션을 일단 줄여야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무엇이
방향성을 진짜 결정하는 방향성의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과 말했다가 그 다음날 몇 시간 후에 바뀌는 얘기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진짜 이것은 말한 다음에 이거 뱉을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투가 최근에 판단한 내용은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되돌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자기의 기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간에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미국 혼자 그냥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미국과 트럼프라는 주체가 자기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에 의한 악조건은 이미 발생을 했고 여기서 더 악화되면 이건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데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관세 정책은 돌아서면 이 부분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접근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자동차는 접근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그때 IT와 자동차와 바이오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맞지? 근데 자동차만 접근했지 바이오랑 IT는 접근 그런 이슈로 안 했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부분의 이해관계랑 연동성이 작거나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접근 안 한 거죠. 이런 판단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이고 지속되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걸러내야 돼요.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조금 약간 휴식을 하면서 쉬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쉬면서요? 뭘 쉬어요? 포지션을 줄인다라는. 포지션을 줄이면 쉬는 거예요? 약간 쉰다기보다는 약간 좀 부담을 내려놓는. 내 이해의 크기와 내 포지션의 크기를 더 어울리게 만든다. 비슷하게 만든다. 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약간 좀 머리를 쓰는 에너지를 조금 쉬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안 쓰는 건 아닌데 내가 보통 때 쓸 수 있는 것보다 이만큼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하 상태라는 거죠. 과부하 상태를 부하 상태로 움직이는 거를 쉰다라고 표현하면 동의하겠어요. 근데 내가 포지션이 없어진 게 아닌데 아직은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공부하고 해야죠.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진짜 시장 자체도 말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말에 의해서 떨어지고 굉장히 변곡점이 굉장히 심했고 진짜 출렁출렁이는 파도처럼 지표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됐던 게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발언들이 있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지금 환율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큰 시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엔화 관련된 움직임이 조금 미국한테 상당히 불편하게 엔화가 매우 강하게 되면서 그 부분의 전체 자산 구성에 대한 변동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안정감을 주는 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세와 앞으로의 상호 간의 부분에서 지속은 되겠지만 이것이 어떠한 방법과 완전히 깽판치는 그러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 정도는 아니라 룰을 베이스로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는 게 좀 불안하고 좀 아직 정말로 주도권을 가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베센트의 멘트들은 일관성들이 있고 범위도 점점 확대된 부분의 이슈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동은 베센트의 영향력이 트럼프 팀 내에서 커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머스크랑 많이 싸웠다 그러대요.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막 싸웠다고 하던데 그 부분들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 머스크가 그런 캐릭터라서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자기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동이었나?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뭐랄까 관세 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의 베센트의 위치. 처음에 임명할 때부터 시장은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치우친 스타일의 트럼프 행정부가 세팅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베센트라는 시장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약간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구간이 있었고 그 구간에서 문제가 가장 컸을 때
트럼프의 멘트 변화와 그 멘트에 대한 대응의 핵심적인 인물이 베센트다라는 이 느낌을 준 것은 그나마 시장이 정말 크래쉬가 나지 않고 그나마 안정이 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으로 밑이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트럼프가 네. 진짜 장 중에도 발언을 하고 장 후에도 인터뷰를 해서 발언을 하고 네. 계속 발언을 끊임없이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아니 그 좋은 정신병원들 많이 없나? 많지 없나? 그 멈추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정말 나이가 너무 많으면 이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좀 못 가게 제도화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이상하고, 그래서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표를 줬고 지금은 그 표를 줬던 사람들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40% 후반에서 40% 초반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미국에서 표를 줬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없진 않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말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혹은 강화시키는 것도 또 말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트럼프라는 캐릭터는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하고 일관성이라는 게 선거 운동을 할 때는 좀 없어도 돼요. 그거는 사람들이 뭐 이번에도 우리 국내에서도 정치하시는 분이 선거 공약 다 지키는 거를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대놓고 얘기한 분도 있었던 걸로 언론에서 봤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 공약을 얼마나 지켰냐라는 것을 퍼센트로 나중에 평가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도는 공약이라는 게 뭐였지라는 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처럼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그 사람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은 뭔가 새로운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던 똑같은 방법을 계속하게 되니까 방향이 없는, 뭔가 새로운 방식이 변함이 없는데 바꾸려고 하니까 빈도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빈도만. 근데 그 효과는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용을 중국과 무언가를 진짜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 세계와 관련된 방식에서 지금 전부 다 10%씩 때려놨잖아요. 뭐 그거를 뭐 8%로 바꾸든가 뭔가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지 그냥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양치기로밖에 안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오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모든 현상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여론도 그렇고 말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도 박살냈다가 좋게 만들었다가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뭔가 이거는 잘 해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트럼프가 잘 운용을 해왔던 것 같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장단점이 항상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할 수 못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인데 지금 질문은 미국의 관점입니까? 전 세계의 관점입니까? 전 세계의 관점에서. 전 세계의 관점에서 트럼프가 하는 플러스 값은 미국의 1극 체제라는 것의 정점이 이제 1극 체제의 정점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저물어야 되는 정도의 상황에 이미 와 있었던 것이 오트처럼 오바마 정권을 생각하든 뭐 트럼프 1기를 생각하든 바이든 때를 생각하든 트럼프 2기를 생각하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된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제가 어떠한 행동을 아직 저 1극 체제가 끝난 건 아닌데
전환기네? 라는 부분이면 애매한 거예요. 이것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가 애매한데 저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일극 체제를 약화시키면서 변화되는 것으로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는 새로운 방향성의 준비를 하면 되겠네 라는 요이땅 신호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지금 중국에서는 하고 있어서 정책이 이번에 훨씬 더 강경한 관세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중국의 그런 행동이고 저 오토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일기 때나 바이든 때는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좋은 거를 하겠다라고 해도 신뢰도를 낮게 줬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그 신뢰도를 중국 관련된 나오는 내용을 높게 주고 있죠. 그 부분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변곡 현상을 트럼프가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을 보면서 판단에 넣는 거죠. 오늘 이제 장중 그리고 장후에 네. IBM 실적 발표 그리고 서비스나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실적 발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IBM은 네. 이제 뭔가 자신감 없는 가이던스로 인해서 굉장히 매도세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올라갔다고 얘기했고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10% 폭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성장을 좀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니까 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지금 그 관세가 나온 부분에 의해서 글로벌 생산의 그 구조에 세계화되어 있던 구조에서 그 부분이 관세 때문에 안 되는 것의 영향도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런 영향도가 굉장히 없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서비스나우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관세 영향이 적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도지라는 그 활동, 머스크가 했던 활동 등등 여러 가지가 정보에 관련된 비즈니스의 영향은 수주의 규모 이런 것들이 큰 산업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영향이 적네? 라는 부분이 최근에 머스크가 도지 활동도 좀 줄인다고 하면서 도지에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들이 그 영향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과 질문이 생긴 상태에서 실적이 괜찮아 버리니까 괜찮구나 하고 몰려간 것이고 네. IBM은 반대로 숫자는 괜찮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없었어요. 지금은 오토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심리라는 부분의 영향이 훨씬 커진 세상이라고. 근데 가이던스를 주는 그 내용과 그것을 발표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좋게 반영한 거죠. 그 부분은 관세 영향이 여전히 큰 쪽 산업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그러면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전략을 쪽은 그 기존에 작년 말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비쌌었던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근데 지난 3개월, 3, 4개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장 약점이었던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게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약점이 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최근에 팔런티어도 다시 반등폭이 상당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에서는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의 질문은 이거죠. 그럼 이게 다시 고점을 갈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것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은 이미 이제 반영을 하는 상태이고 그럼 이제 다시 예전의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어? 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죠. 어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IBM 실적 발표 관련해서 많은 이제 언론사들과 뉴스에서 경기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기업들도 경기 성장을 하향 조정 중이고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사실 시장은 좀 여러 가지 발언과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호지를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경제 지표 데이터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빌딩 퍼미트, 그 건물 짓는 것은 안 좋게 나왔고 0.5로 예상치가 1.6이었는데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는 68만 4천 채가 예상이었는데 72만 4천 채로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믹스돼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이쪽에서 찾기 어렵고 얘기하셨던 건 아마 S&P 글로벌 맞습니다. 매니팩처링 PMI가 이 4월 데이터가
예상이 49인데 50.7이 나와서 하나는 좋게 나왔는데 매출 매니팩처링은 근데 서비스가 예상치가 52.8이었는데 51.4로 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가 더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좋게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희망이 있는 데이터도 보이네라는 정도지 이 서비스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크게 좋게 평가하기는 뭐하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GDP가 잘 안 나왔는데 마이너스 나왔네요. 우리 1분기 GDP가 네, 그게 더 안타깝게 눈에 띄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명확한 신호를 주는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심이 많을 때는 살짝 보여주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겠어요? 의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많이 보여줘야 그래야 경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호재로 사람들이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나타나면 다 섞여 있다고 봐야죠. 아, 그럼 노이즈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노이즈보다는 경제 데이터가 이미 나온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노이즈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드 데이터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 하드 데이터는 노이즈라는 말보다는 팩트인데 중요한 팩트냐 중요하지 않은 팩터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현재는 중요한 팩터라고 보기까지는 아직은 모자라다. 여러 가지를 합쳐서 보면 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말들에 의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귀를 더 홀깃홀깃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투자나 살아가는데 모두 지혜로운 방식이겠죠. 여러분들의 중심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발언과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중국 이렇게 막 중국 얘기를 지금 다들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래요? 정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없잖아요. 중국 그러고 있어요? 아직은 중국 관련된 투자 콘텐츠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던데. 그쵸. 근데 이제 트럼프와 베센트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응답을 달라. 응답을 달라. 제발 한 번만 얘기해달라. 35% 깎아줄게. 트럼프도 완만하게 해줄게. 너네 입장만 태도만 바꿔주면 완만하게 해줄게.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응답을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정작 이제 중국은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상 중국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을 또 짜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만약 긍정적으로 응답한다면 그만큼 시장은 또 낙관적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의 어떤 반응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찰을 하면 좋을지 어떤 관점으로 관찰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뭐 실적 발표라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뉴스라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높이뛰기 해보셨어요? 네, 초등학생 때 봤어요. 초등학생 때 해봤어요? 네. 높이뛰기 한 1m 넘을 수 있어요? 1m 넘지 않을까요? 그렇죠. 1m 네. 넘을 수 있죠. 네. 2m 넘을 수 있어요? 2m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0m 넘을 수 있어요? 못 넘습니다. 10m 넘으라고 했다가 5m 넘으라고 하면 넘을 수 있어요? 네, 가능성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겁니다. 5m인데? 10m보다는 10m보다는? 네. 나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10m 넘으라고 했다가 5m 넘으라고 하면 저 새끼가 날 놀리나? 라고 화만 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관세 정책 140%대에서 뭐 얘기하셨던 뭐 30%를 낮추든 50%를 낮추든 해봤자 140대에서 50% 낮추면은 한 90% 근처 되겠네요. 네. 저는 그게 아까 5m 높이뛰기 넘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릴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네. 그래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플러스 값으로 반영을 하는데 네. 미국의 태도가. 네. 근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오토가 지금 미국에서 나온 태도의 전환으로 지금 현재 위험자산의 비중을 좀 올리긴 했지만 네. 해지를 그래서 줄이긴 했지만 네. 해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것이 정말로 해결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야 노이즈가 신호가 되죠. 지금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죠. 이해했습니다.